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펴낸 황남대청 남분 자료집을 보았는데요. 다소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 자료집을 보고 축구선수 박주호 씨의 자녀인 건우와 나은이가 황남대청과 목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관람객 사이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방송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건나블리가 뛰놀았던 그곳이 평일에도 사진을 찍느라 수십 미터씩 줄을 서는 소문난 포토존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황남대청은 밑지름이 80에서 120m, 높이가 22m나 되는 표지박 형태의 초대형 돌무지 덧날 무덤인데요. 이 고분은 1973년부터 경주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발굴 후에는 그 내부를 관광 자원으로 공개한다는 계획도 있었죠. 과연 북부부터 시작된 발굴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북분의 주인공이 누워있던 곳에 출제한 금관과 화려한 목, 가슴걸이가 덮여 있었고요. 금제 허리띠 장식과 띠드리개, 그리고 양 손목에 각 5점씩 찬 금팔찌, 10손가락에 모두 끼웠던 금반지,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제 굵은고리, 귀고리 등이 목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발굴자가 황남대청 북분, 그곳은 누런 황금맛이었다라고 회고했을까요? 처음 보는 유물도 많았습니다. 왼 손목에는 금판에 금 알갱이를 붙여서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고 옥을 박아놓은 서역산 팔찌가 보였고요.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말 가춤새도 발굴자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렇게 황남대청 북분에서는 금관을 포함해서 모두 35,675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 돌무지 터널 무덤은 신라 마립간 시대의 산물로 알려져 있죠. 마립간은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지증왕 등 6명을 가리키는데요. 지증왕 연간인 503년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뀌었으니까 마립간 시대는 356년에서 503년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온갖 황금 제품으로 시장된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은 마립간 6명 중 1명으로 해석됐겠죠.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수상쩍은 유물이 보였습니다. 돌로 만든 혹은 기하학 무늬를 새긴 채와 가락바퀴가 여럿 확인되었죠. 주인공이 착장한 귀걸이와 장식 드리개도 모두 굵은고리 귀걸이였고요. 고고학 발굴에서는 굵은고리 귀걸이와 가락바퀴 등은 여성, 그리고 가는고리 귀걸이와 둥근고리 큰 칼 등은 남성의 지표유물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성별을 결정짓는 유물이 하나 더 확인되었는데요. 그것은 부인대 글씨가 새겨진 은제 허리띠 꾸미기였습니다. 해서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은 금관 쓴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자연히 1974년 8월부터 본격 시작된 남분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발굴 결과 남분이 북분보다 먼저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발굴단의 기대는 컸습니다. 여성의 무덤인 북분에서 금관이 확인되었는데 임금의 무덤이 확실한 남분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과연 남분에서도 2만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남분의 주인공도 온갖 황금으로 시장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여성 흑인형과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 그리고 여러 점의 로만글라스 유리잔과 봉황머리 모양의 손잡이에 금실이 감긴 봉수형 병 등도 보였습니다. 3세기 중국의 바둑기성인 마랑 이름을 새긴 칠기 그릇도 특이했죠. 주인공은 남성의 상징인 가는고리 귀걸이와 둥근고리 큰 칼을 달고 차고 있었습니다. 목관 안에서 출토된 인골의 아래턱 뼈 등을 분석해보니 주인공은 60대 전후의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목관 밖에서 보인 인골의 주인공은 15세에서 20세가량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금관이 보이지 않았고요. 금동관만 노출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남분의 금동관 남성은 북분의 금관 여성에 비해서 위기가 낮은 왕족 혹은 임금이었단 말인가요? 여기서 새삼 마립간 시대의 신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무랑이 마립간 시대를 연 4세기 후반 대외 정세는 엄청 불안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을 지배한 백제가 가야와 외를 앞세워서 신라를 크게 위협했고요. 신라는 결국 고구려 광개도당에 보낸 지원군 덕분에 가야와 외를 크게 물리쳤죠.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형제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02년 내무랑이 죽자 고구려 인질로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실성이 마립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거한 내무랑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내무랑의 사촌이면서 동서인 실성왕이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내무랑은 부모와 부인이 모두 김씨였지만 실성왕의 목에는 석씨였습니다. 실성왕은 내무랑의 두 아들인 미사은과 복호를 외와 고구려의 인질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내무랑계의 복수의 칼날을 겨눈 겁니다. 실성왕은 인질 시절 친분을 쌓았던 고구려를 시켜서 내무랑의 맏아들인 눌지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린 눌지가 417년에 도리어 실성왕을 죽이고 마립간이 되었습니다. 정변이 또 일어났던 겁니다. 즉위한 눌지왕은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도록 제도를 다졌고요.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백제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이은 자비왕은 신라에 주둔 중이었던 고구려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소지왕은 왕경에 시장을 열어서 물자가 유통되도록 했고요. 지증왕은 제4년 만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그리고 마립간의 호칭도 중국식의 왕으로 확정했죠. 그렇다면 황남대청 남분의 주인공도 이 6명의 마립간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연구자들은 경주 대원거분의 배치를 황남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신라인들이 대체로 왕성, 즉 월성과 가까운 119호분, 106호분, 황남대청, 125호, 130호, 140호분의 남북 측과 39호, 90호, 황남대청, 천마청의 동서축으로 대원거분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거분인 황남대청 남분의 주인공이 눌지왕이냐 내무랑이냐에 따라서 배치도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황남대청 남분의 주인공이 458년에 서거한 눌지왕설이 유력했습니다. 이 눌지왕설에 따르면 대원거분의 출발점인 119호분이 마립간 시대를 연 내무랑릉이 됩니다. 119호분이 내무랑이고 황남대청이 눌지왕인데요. 이 축을 연결하는 남북 축선은 북쪽의 초대원거분인 자비왕의 125호분, 소지왕의 130호분, 지증왕의 134호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 축선인 39호, 90호, 황남대청, 천마청은 눌지왕의 형제들인 미사은, 복호 등이 동서로 묻혔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황남대청 남분이 내무랑이다 라는 내무랑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 황남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와 남북 축의 왕릉 배치가 달라지죠. 즉 황남대청의 동쪽에 조성된 39호와 90호에는 내무랑의 조부와 아버지가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황남대청 북쪽은 어떨까요? 가장 큰 단독분인 122호분이 눌지왕릉이 되고요. 130호분이 자비왕, 그리고 134호분이 소지왕 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내무랑설에 따르면 황남대청 남쪽에 있는 106호, 즉 미추왕릉으로 알려진 고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내무랑의 아들이자 지증왕의 조부 무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무랑, 눌지왕, 자비왕으로 이어진 왕통은 소지왕을 끝으로 다른 내무랑제의 후손인 지증왕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훗날 왕위에 오른 지증왕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크고 보기 좋게 고쳐 쌓았을 것인데 그 고분이 바로 미추왕릉으로 알려진 106호분이라는 겁니다. 지증왕 본인의 무덤은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천마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증왕이 내무랑의 증손자로서 내무랑계의 적택임을 강조한 고분 배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변으로 죽임을 당한 실성왕의 무덤은 과연 어딜까요? 황남대청 남분을 실성왕릉으로 보는 연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주목받지 못합니다. 417년 실성왕을 죽이고 즉위한 눌지왕이 그렇게 뭐가 예뻐서 실성왕의 무덤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꾸며주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황남대청과 멀리 떨어진 119호분이나 144호분을 실성왕릉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으로 짐작되는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아무래도 표지박 형태의 고분은 부부묘일 가능성이 크죠. 그것이 왕과 왕비라면 내무랑, 보반부인, 그리고 눌지왕, 아로부인이 그 후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견해가 있더군요. 초기 마립간 시기의 임금인 내무랑, 실성왕, 눌지왕의 경우 부계로 이어지지 않고 왕비를 기준으로 관계가 설정된다는 겁니다. 또 김씨 최초의 왕인 미추왕과 광명부인의 딸인 보반부인과 아류부인이 자매세인데 이 두 자매가 내무랑비와 실성왕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성왕비인 아르 부인의 딸인 아르와 치술도 자매사인데요. 그런데 네모랑과 실성왕이 들은 눌지왕이 모계가 아니라 장자의 왕위 계승을 추진하면서 양상이 다소 바뀝니다. 눌지왕 이후 왕위가 아들인 자비왕과 소지왕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소지왕의 뒤를 이은 지증왕의 어머니가 조생분인데요. 이분은 눌지왕 비인 아르 부인의 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비왕, 소지왕은 부자 계승, 그리고 네모랑, 실성왕, 눌지왕, 지증왕은 왕비나 왕무의 계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제2대 임금인 남해왕이 왕비인 아르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제상의 부인이 치술령의 신모로서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당대 신라에서 왕비와 왕실 여성이 나라 제사를 주관하는 여사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간이 출토된 황남대청 북분이 금동관이 나온 남분보다 위계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남대청 남북분의 주인공은 네모랑과 부반 부인이나 눌지왕과 아르 부인 중에서 한 커플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영분의 주인공도 실성왕 부부나 재상 부부 등으로 비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표영분이 아닌 단독분인 125분과 135분의 주인공도 부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왕위에 오른 자비왕이나 혹은 소지왕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황남대청 남북분에는 10만 8천 톤가량의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무지의 규모도 4,377톤이나 됩니다. 5톤 트럭 분량으로 보면 2만 2천 대가 실어 날라야 할 분량이죠. 1500년 전 이런 천문학적인 분량의 흙과 돌을 실어 나르느라 생고생했을 신라 백성들의 고초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경주에 소문난 포토존으로만 알고 있던 황남대청에 이런 무궁무진하고 복잡한 스토리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